사이다 무비튼. 나와 내 남친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롱디 커플이다. 사귄 지 5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해 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갑자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다가 아예 반년간 연락이 끊겼다. 남친은 승진이 걸린 프로젝트를 하면서 퇴근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바빴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말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일로 남친과 결혼에 대한 불만이 생겼고 약간의 노이로제까지 생겼다. 그래서 남친의 어머니께 전화로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승민이랑 연락을 못한 지 반년이 다 돼가서요. 그랬구나. 결혼 전부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알아듣게 말해놓을 테니 걱정 말거라. 라고 해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됐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는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 생활도 잘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주연의 어이없는 드라마에 휘둘리다 결국 남친과의 약혼이 파기되어 버렸다. 남친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났지만 남친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남친의 어머니는 3일마다 내게 전화를 했다. 승민이도 참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매번 울먹이는 목소리로 똑같은 말만 했다. 나는 점점 남친의 어머니에게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한테 전화 왔었다는 말은 하셨죠? 승민이는 뭐래요? 라고 태연스럽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남친 어머니의 말투가 이상해졌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화제를 돌리는 등 자꾸 상황에 안 맞는 말들을 늘어놨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들을게요. 일단 승민이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라며 순간 짜증 섞인 강한 말투로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승민이한테 아직 말 안 했어. 였다. 말을 아직도 안 했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남친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이후엔 머신건처럼 일 그르치지 않게 차례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재촉하지 말거라. 이러니까 한부모 가정 애들은 배려심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 집은 한부모 가정이다. 라고 하는 남친 어머니의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몇 주나 기다리게 해놓고 남친에겐 말도 안 하고 재촉도 하지 말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이 평소 남친의 어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선 넘은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도 극대노했고 남친 집에 전화해서 이제 어쩔 거냐며 따졌다. 남친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몇 분 후 반년 만에 내 폰으로 남친이 전화를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를 협박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 왔어.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부모를 이용하다니 네가 그런 여잔지 몰랐어. 라며 남친은 전화로 내게 화를 냈다. 애초에 반년이나 잠수 탄 네가 할 말은 아니지.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니 도대체 남친 어머니는 남친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전화로 화를 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친 어머니가 곧바로 남친에게 전화해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말을 조작한 모양이었다.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 엄마 말만 듣고 화를 내는지. 애초에 이 일의 원인은 반년이나 잠수를 탄 남친 때문인데 내가 어떤 심정으로 남친의 전화와 남친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는지, 이런 상황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후 남친은 내가 우는 소리와 극대노한 우리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서야 죄송하다고 했다. 몇 시간을 계속 사과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전화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일로 극대노한 우리 엄마는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나도 솔직히 더 이상 남친 어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이젠 신뢰할 수도 없었다. 남친도 우리 엄마를 볼 면목이 없다며 본인 엄마가 한 어리석은 행동에 그저 울면서 사과할 뿐이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자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각자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려는데 전화 너머로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자 새벽 1시.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궁금했는데 이어서 들려온 건 남친의 화난 목소리와 남친 어머니의 엉엉 우는 소리였다.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현아랑 이야기 좀 하게 해줘. 라고 했다. 그럼 그냥 우리 집에 사과 전화를 하면 되잖아.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과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하는 남친 어머니에 대한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남친 어머니에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지 묻자 유대감이란 역경이 있어야 더 깊어지지 않니? 라는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 우리 엄마가 협박을 냈다는 말은 대체 왜 하신 거냐는 질문에는 그건 부산 사람들은 성격이 세잖아. 날 죽이려 올까봐 무서웠어. 라고 했다. 설마 남친 어머니가 이런 인간일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그 후에도 네가 내게 고민을 털어놨을 땐 정말 기뻤어. 사정을 다 알려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좋잖니? 왠지 나 빼고 너희들끼리 해결해버릴 것 같아서. 라면서 계속 이상한 말을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이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나도 거기 끼고 싶었어. 이 사람 뭐지? 점점 무서워지려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남친은 휴가를 쓴 후 KTX를 타고 우리 엄마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는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고 나는 약혼 취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내 폰으로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일단 전화로 지금 우리 엄마랑 남친이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남친 어머니는 약혼 취소라니 누구 마음대로.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너무하구나. 라고 했다. 나는 너무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뇌절이 오고 말았다.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라고 화를 냈지만 나는 현기증이 와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엄마가 전화를 뺏어들고는 또 극대노하기 시작했다. 약혼 취소 성립.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 우리의 약혼은 취소되었다. 눈 깜빡할 새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들의 약혼 취소 사건은 남친 어머니에게 그저 드라마 속 한 장면일 뿐이었다. 나는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내 고민을 털어놨구나 싶었다. 애초에 잘못한 사람은 남친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결혼했다면 내 진짜 적은 이 사람이었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건 내가 멘탈이 약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람의 불안한 마음과 슬픈 감정을 자신의 재미를 위해 이용한 남친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우리 엄마의 화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겠다며 씩씩거렸다. 개인적으로는 남친 어머니에게만 받아내고 싶었지만 내가 이미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는 점과 이 다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결국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 그 후 위자료 전액을 받아냈고 남친은 남친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고 한다. 정남이가 뚝 떨어진 모양이었다. 이 사건이 모두 해결된 뒤에야 나는 냉정함을 찾을 수 있었고 그제야 잠수 탄 남친이 엄마와는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부모님과 연을 끊은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엄마랑 연 끊었어. 이제 2번 다시 엄마랑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그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했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분명 이 사건의 결정타는 남친 어머니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반년씩이나 잠수 타는 남친의 인성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연인 간의 대화는 필수인데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잠수까지 타는 남친과는 어차피 어떻게든 헤어졌을 거라는 걸 그와 헤어지고 알았다.
남친은 약혼 파탄의 원인이 모두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분명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힘들었던 장거리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져 기뻤던 만큼 낙심하는 마음도 컸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